반갑습니다. 참고문헌 목차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4장 5장까지는 이제 뭐 그죠? 서역, 티베트, 화북 또 중원 그 지역의 불교 문화고요. 그리고 마지막 6장 부분이 한반도의 그 선불스팝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전사이고 6장이 사실은 본론이기는 한데 분량적으로는 앞부분이 훨씬 좀 더 많아졌습니다. 먼저 흑수백산 선도제천 문화권이 와해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 세력으로서 초원 유목 세력들이 부상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 정신, 새로운 시대 이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먼저 고대 북유라시아 알타이 바이칼 지역에서 흑수백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선도제천 문화의 이제 이동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기존에 연구를 했던 이제 그런 대체적인 방향이고, 그러한 선도 문화의 계통에 대해서 이제 후기 구석기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시기 구분, 그 다음에 중심 지역, 그리고 대표 유적과 고고 문화, 그리고 문화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하늘과 머리 중심의 한생명 공생 문화가 선도 제천 문화, 동북아 지역에서 흑수백산 선도 제천 문화로 그 성격이 이제 신석기 시대에 맞게끔 재조정이 되어서 후기 신석기 때 이제 극성하게 되고 청동기에 진입을 하면서 성격의 변화를 거치고, 특히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초원 문화가 혼입하는 그런 과도적인 양상을 거치면서 그 혼란기 속에서 결국은 이런 긴 시간 이어져 온 선도제천의 이제 문화권이 와해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긴 흐름을 잡아냈고요. 그 주도 종족으로서의 이제 후기 신석기 배달국 이후부터는 배달족, 예맥족, 맥족, 현재 한민족이라는 호칭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황궁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제 황궁족은 이제 유라시아의 제종족의 이제 공통 조상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그런 게 이제 후기 신석기 시대 때부터는 이제 한민족이 본격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나오는 형태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신석기부터, 제가 후기 구석기는 빼고요, 신석기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지역은 흑수백산을 중심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선도 제천 문화인데, 이제 그것을 중심권과 이제 광역권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심권은 황궁족에서 이제 주로 신석기 시대니까 배달족, 한민족이 이제 주종족이었고, 지역적으로는 동북평원 그리고 한반도 지역이 이제 중심권이고, 기타는 선도 제천 문화의 이제 그 외곽 지역, 광역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권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연맹 관계를 이제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선도 제천 문화를 유지해 갔던 지역, 숙신족 지역, 그다음에 동호족 지역, 흉노 지역, 그다음에 월지 지역, 그다음에 강저와 티베트, 티베트 고원 지역, 그다음에 몽골, 그리고 이제 샤카족, 알타이와 천산 파미르 일대의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족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광역권으로 설정을 하고, 제가 오늘 이제 요 중심권이 와해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외곽 지역에 있던
주로 초원 유목 세력들이죠. 그래서 초원 유목 세력들인데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이제 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출발점은 알타이 지역의 샤카족이기 때문에 제가 알타이계 초원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게 유라시아 스텝 초원인데요. 이게 사실은 후기 구석기 시대 때부터 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일대는 유라시아 문화가 이제 교류하는 이제 기본 교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화의 교류는 있어 왔지만 철기 시대, BC 9 내지 8세기경 이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초원 세력들이 철기 문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뭐 이제 청동기 시대 때도 그랬지만 이제 오늘은 철기 시대 이제 좀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동부 스텝과 서부 스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동기 시대 때는 또 이제 서부 스텝이 상당히 중요했지만 철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중심 문화권은 여기 서부 스텝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런 불교 문화의 이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요 동부 스텝 지역의 초원 세력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타이 초원 세력계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제 특히 10세기경 정도부터는 요 이전에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리안 문화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10세기 정도부터는 이제 이쪽 알타이 지역에서 이제 타가르나 파지릭 문화 많이 잘 알려진 문화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샤카족과 또 이쪽으로 가면 스키타이족이 되는 거죠. 샤카, 스키타이. 그렇게 이제 그런 종족들이 나와서 이 시기에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이제 이런 초원 유목 세력들이 굉장히 유라시아 문화의 주역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원 유목 세력들이 시대 변화의 필요에 따라서 불교를 만들어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출발점은 이제 샤카족에서 시작이 됩니다. BC 9, 8세기경에 이제 이쪽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전에도 청동기 시대 때도 이제 아리안족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 이전에 인더스 문명도 보면은 그 이주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북인도 지역은 정말로 초원 세력들이 청동기와 철기 시대 때 그냥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쪽.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선상에서 요때는 그 샤카족들이 이제 이주를 해 들어왔습니다. BC 10세기 정도부터. 그래서 뭐 그 이전에는 아리안 문화가 BC 한 15세기에 있었는데 BC 10세기경에 또 다시 한 번 더 그 물결이 한 번 또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BC 6세기경에 그 샤카족의 후예였던 이제 코살라국의 석가족 그 가문에서 이제 불교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뭐 마이클 위첼이나 크리스토퍼 베기드와 같은 현재의 이제 불교 문화를 연구하는 이제 서양 학자들이 불교 문화를 초원 세력의 문화다라고 이제 다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학설을 제가 주로 인용을 해서 시작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카족의 뒤를 이어서 이제 월지 세력들이 다시 이제 한번 더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샤카족들이 먼저 한번 여기 또 뭐 그죠? 뭐 그리스 세력도 들어와 있었고 또 샤카족이 또 틀을 잡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월지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BC 2세기경에 월지족이 이동하는 그 출발점은 흉노가 이제 월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밀려서 이렇게 계속 이주를 해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한 요 정도 박트리아 지역에서 BC 130년경에 대월지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월지가 이제 부족 연맹인데 오부족 연맹 중에서 귀상 부족이 이제 또 왕조를 세우죠. 통일 왕조를 세웁니다. 그게 쿠시안국입니다. 귀상국이라고 하는데요. AD 30년경에. 예. 그래서 이렇게 이동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고 샤카족이 먼저 이제 기반을 닦아 놓았던 이제 불교 문화가 이제 동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이제 월지나 기상이 기존의 불교, 소승 상자부 불교를 대승불교로 바꿔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귀상에 의해서 불교가 대승불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특히 팍스 쿠사나라고 불릴 정도로 쿠시안 왕조가 이 중개무역과 뭐 비단, 그다음에 차, 그다음에 사향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로마 지역까지 뭐 이 인도양으로도 가고 해서 굉장한 이제 번성기를 구가를 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이제 대승불교로 이제 전환을 했고 그 중심지인 간다라 지역이 이제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중심지고 요 나라가 이제 그 쿠시안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문화가 이쪽 호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쪽으로 이렇게 문화가 흘러 들어가면서 티베트 고원의 이제 문화하고 합쳐지면서 대승불교와 밀교가 이제 불교 문화가 새로운 형태로 대승에서 대승이 이렇게 가서 이제 밀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샤카족, 월지족은 초원 세력이었고 신석기 시대 때부터 선도 제천 문화 광력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로 이제 바꿔낸 부분도 선도 제천 문화와의 관련석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도 문화의 이제 성통의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자부 불교에서 이제 계율과 수행을 하는 부분과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요. 그런데 선도 문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체의 이제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전체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제 귀상국 월지족들이 이제 이거를 대승불교로 바꾸어 놓는 거죠. 보살행을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 이제 월지족들이 대승불교로 바꿔 놓는 거는 결국은 그들이 익숙했던 신석기 이래로부터의 오랜 선도 제천 문화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행이 가능하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불교 발전 단계에서 마지막 불교가 이제 밀교 수행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도 결국은 이제 선도 문화의 기반 속에서 초원 세력들이 뭔가 새로운 샤카족의 불교의 이제 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승과 밀교로 발전해 나가는 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샤카나 월지가 북인도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불교를 만들고 또 대승불교로 바꾸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 학자, 이제 유럽과 미국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언어학적으로도 되게 그 샤카족이나 스키타이 언어와 초원 세력들의 언어가 북인도 지역의 언어와 유사하다. 언어학적인 접근법. 그 다음에 이제 유물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쿠르간, 쿠르간 제도가 불교의 그 스투파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냥 아주 단순한 이제 쿠르간 제도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갈수록 이제 천주처럼 높아져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초원 세력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선도 제천 문화의 이제 이런 하늘과 연결하는 천주 사상이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뭔가 그냥 솥대처럼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것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게 그 유라시아 또는 동북아 일대의 이런 문화, 선도 제천 문화 또는 뭐 그 변형태로서의 샤머니즘하고도 되게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투파가 대체로 보면 기저부의 구조가 십자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미 신석기 시대 때 이제 선도 제천 문화에서 이런 삼원오행령 구조는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계승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지족의 귀상국에서 이제 원래는 불교에는 붓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을 만들지 말고 그 인격신을 신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래는 불보살의 상을 안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월지족들은 옛날부터 이제 천신을 신앙하던 그런 전통이 있어 왔기 때문에 불보살의 상을 만듭니다. 그래 불보살 신앙, 상을 만들어서 신앙하는 형태의 그런 게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보살 중에서 가장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기를 얻고 좀 대중화되는 보살이 미륵보살입니다. 그리고 미륵을 보좌하는 이제 전륜성왕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로부터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살에 투영하고 그리고 천왕의 그런 개념들을 이제 불왕, 전륜성왕으로 이제 투영해가는 거의 이제 선도 문화식으로 불교를 약간 바꿔나가는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쿠시안에 이제 이런 불보살 신앙 보면은 이런 미륵보살 구세주죠, 그죠? 구세주 신앙으로서의 미륵보살이 정말 이제 승행을 했고 기타 3대 보살로서 관음과 금강수 보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륵과 관음이 이때도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때 이런 대승불교를 정립한 대표적인 왕이 그 유명한 카니시카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뭐 나중에 되면 왕들이 내가 미륵이다, 뭐 내가 문수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때는 그러지는 않았고 나는 천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전륜성왕이다라고 했고 이제 그 중심 삼는 불보살로 이제 미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륵과 전륜성왕론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인도의 아소카 왕도 있지만 이제 요때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체제가 잡혔다라고 보고요. 이미지를 보면은 대체로 이제 초원 유목의 어떤 전사로서의 그런 이미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의례를 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의 이미지 두 가지 전사와 사제의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가 이제 서서히 이제 서역 불교 대성 중심의 서역 불교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귀상 다음에는 우전인데요. 우전 문화는 사실은 이 티베트 고원의 이 벤교 문화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티베트 고원이고 여기가 아까 간다라 지방이었는데 귀상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 3세기경에 이쪽으로 이렇게 그 많은 그 문화 개성 세력들이 다 이쪽으로 다 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갑자기 이 우전 지역이 엄청나게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상적인 중심지로 화하게 되고 대승불교의 또 다른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티베트 고원의 남쪽 기슭에서 불교가 제일 먼저 등장을 했고 여기는 또 북쪽 기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쪽이나 북쪽 기슭이 실제로 이제 그 배경이 되었던 사상과 문화는 신석기 시대 때, 청동기 시대 때 티베트 고원의 이제 선도 제천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호탄으로 넘어간 대성 불교가 티베트 고원의 이제 서쪽에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 때 상홍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벤교의 영향을 받아서 대성 불교에 이제 이런 티베트 벤교적인 요소가 정말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티베트 벤교의 중심산이 이제 카일라스 산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신성산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선도 제천 문화권 광역권에 이제 속했는데 정말로 이걸 보면 여기가 동북아 지역인지 몽골 초원인지 알타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선돌이나 적석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카루오 문화라고 해서 그런 석단총 문화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동북아 지역과 연결된 또 다른 하나의 광대한 선도 제천 문화권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뱅교를 보면은 거의 선도 제천 문화와 가장 흡사한 그런 문화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문화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뱅교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선도 제천 문화의 원형성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제천산이죠. 동북아의 제천산은 삼신산이 백두산이 있다면 티베트 고원은 카일라스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석총을 라체라고 하고 이런 선도를 도링이라고 하는데 정말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대에서는 이 지역을 이제 우리가 백두산을 신성시하던 그 동네에서는 이제 여기를 수미산으로서 정말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동북아 지역과 문화의 구조가 비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 신석기 시대 때 이 흑수백산 선도 제천 문화가 이제 뭐 유라시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는데요. 후기 신석기 시대 때 그 최대의 기여자가 지우천왕입니다. 지우천왕은 주로 이제 요서 지역과 이제 산동성 일대에 이제 직접적인 이제 그 후예들이 남아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 홍산옥기인데요.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많이 보존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산동성 일대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홍산옥기인데요. 솥불머리, 치우, 옥치우상, 전쟁의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역시 산동성의 이제 화상석에 보면은 이렇게 치우가 이렇게 머리는 뭐 솥불머리 관을 썼기 때문에 또는 몸은 곰, 황소 또는 곰 이제 그런 이미지로 이제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티베트 고원과 또 운남성, 귀주성 일대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음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일라스 산의 수호신이 이제 이 솥불머리 개코입니다. 발첸 개코라고 하는데 산이 곧 개코이고요. 이게 오방 개코입니다. 오방 개코. 역시 십자형의 개코라고 돼 있고 선도 삼원오행론에 입각해서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솥불머리 신신앙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남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벤교 의례에서도 보면 이런 솥불 가면을 쓰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티벳 고원과 이제 운남성 그쪽이 뭐 차마 고도도 있지만 굉장히 소통도 많이 되고 하나의 문화권이었거든요. 거기 있는 중원 지역하고 또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치유 신앙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솥불머리 치유 또는 개코 신앙이 이런 티벳 고원의 벤교에 굉장히 중요한 신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쿠가 우두천왕으로도 불리겠죠. 우두 솥불머리 천왕으로. 그래서 우두천왕과 관련된 처음 기록은 그 티베트 고원 남쪽 기석에서 이제 불교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붓다가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기원정사에서 제일 많은 강법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기원정사의 수호천신이 우두천왕이다.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면 티베트 고원 남쪽이니까 그는 개코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또 확인해 주는 자료가 이게 산이죠. 삼신산이죠. 이게 호탄국의 우정국의 이제 중심 제천산이 우두산이거든요. 그 우두산의 신이 개코입니다.
개코. 그래서 이걸 또 우두천왕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티베트 고원 일대에 머무르다가 우정국의 이제 수호신으로 또 계속 살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트 고원이 이런 치유 신앙의 이제 본거지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티베트가 이제 밀교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런 대위덕 명왕, 밀교의 이제 최고의 본존신인데요. 대위덕 명왕으로 바뀌면서 지금도 굉장히 이제 야만타카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밀교 신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알타이 지역과 북인도 지역, 타림 분지와 티베트 고원이 이게 하나의 초원 세력들이 묶여 있는 하나의 이제 문화 공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이게 긴밀하게 불교나 아니면은 뭐 알타이 문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알타이의 상징은 새죠. 맹금류, 그리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불교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불교에 들어오신 북인도에서는 가루다, 금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다시 티벳 고원에 가서는 티벳 고원은 원래는 솥불머리 개코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시 이제 그리핀이 들어오니까 이게 그리핀이나 개코나 이게 이제 같은 계통의 천신이기 때문에 이게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코의 이제 신화 전령으로서의 이제 이 쿵, 개코와 그리핀이 합쳐진 쿵을 이제 전령으로서 개코의 전령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면은 이제 홍산 문화에도 보면은 곰하고 매하고 결합이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티벳 고원에서는 황소와 새가 결합이 되는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티베트의 토착의 선도 제천 문화인 뱅교 전통이 대승불교, 우정국의 대승불교와 어떻게 이제 결합을 해서 문수 신앙까지 발전하게 되는가. 그래서 청과 그 선도 제천 문화의 청과 천신이 어떻게 불교적인 비로자나와 문수로서 바뀌어 나가는가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우전입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가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두산입니다. 여기가 카일라스산, 우리가 백두산이 있다면 티베트 고원에는 카일라스산이 있고 호탄에는 우두산이 있습니다. 고시르샤 산인데요. 이제 지금 이슬람 성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중심지인데 이름부터가 벤교적이다라는 게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우정국의 중심 시조시는 이 북천왕, 사천왕 중에서 북쪽 천왕인 비사문천입니다. 비사문천이 되게 이제 우전의 시조신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천왕, 제석이나 사천왕 귀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귀족의 모습으로 사천왕이나 제석이 이제 귀족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우두산, 이게 우두산도거든요. 우두산도인데 보면 삼신산이 있죠. 우두산이 있죠. 이제 그 신이 개코입니다. 치우 개코고요. 이걸 제석천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방에 천왕들이 4명이 있으니까 사천왕이 있으면 이제 중앙에는 이 산은 이제 개코겠죠. 오방개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북쪽 아까 그 갑옷을 입었던 북천왕이 여기 있으니까 동서남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마서상은 이제 인도에서 날라왔던 비마서상이고 여기 국왕이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게 오방개코 신앙이 사천왕 제석천과 사천왕 신앙으로 바뀌었구나. 근데 요 중심에서 다시 부처가 태어나요.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여기가 화엄의 중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은 화엄경이나 또 이제 화엄의 가장 중요한 보살이었던 문수신앙이
호탄, 우정국에서 만들어졌다. 화엄의 이제 발상지는 우전이다. 그런 연구를 서구학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증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제 비로자나불과 우협시 이쪽에 이제 뭐 문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천상과 치유 신앙과 선도 문화와 뱅교 문화가 이렇게 그리고 사천왕까지만 해도 이제 개코 천왕이 천신 신앙이죠. 그 사이를 뚫고 불교의 비로자나불과 이제 문수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로자나나 문수 같은 대승의 대표적인 화엄사상과 화엄의 불보살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선도 제천 문화와 뱅교와 이제 그런 문화 전통 속에서 뚫고 나온다라는 게 이 그림 속에 굉장히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게 개코, 치우, 개코 또는 제석입니다. 왜냐하면 사천왕이니까요. 북천왕, 비사문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방개코 신앙이 제석과 사천왕 신앙으로 불교적인 천신의 이름 형태로 바뀌어 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다 이제 이 솥불이잖아요. 어깨도 솥불이고 광배도 솥불이에요. 그리고 옷도 다 이제 무장들의 이제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귀족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그 고대로부터의 치유신앙 또는 이제 그런 군신 뭐 그런 전통이 우전에는 정말로 많이 남아 있었고 이렇게 이제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귀상국의 불교 천신 신앙도 이렇게 많이 이제 뱅교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비사문천이라고 북천왕이죠, 그죠? 수호신이었던 그 우정국의 수호신이었던 비사문천의 도상들을 발견을 이렇게 많이 그려졌는데요. 보면 얼굴을 황소 모양으로 솥불머리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그거는 옛날 신석기 풍이니까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어깨에 솥불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전국에서 이런 형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군신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치우신에서 개코신으로 또는 개코의 이제 그 전령이었던 쿵으로 이게 이제 비사문천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비사문천은 쿵을 데리고 다니죠. 이건 황소신이고 어깨 뿔 내지는 화염 광배도 이렇게 두 개 솥불 형상으로 됐죠. 그러면서 여기는 항상 쿵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천신신앙, 우전의 대승불교의 천신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불교는 아무래도 천신 사상보다는 불보살 사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천신은 격이 낮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이제 불보살 신앙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불보살로는 귀상에서 중요시되었던 미력이나 관음이나 건강수가 여전히 이제 지속이 됐는데 이것보다는 뭔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대승불교의 대표 보살이 이제 또 문수보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수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이제 그전 8세기 경부터 북인도 지역과 호탄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성 불교와 이제 초기 밀교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이제 문수냐, 왜 또 이제 문수라는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이게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지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의 상징이고 3세 모든 부처의 스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성의 이제 미륵과 같은 구세주 그런 의미보다는 그 지혜와 법 자체로서의 이제 문수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8세기경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할 때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 두가 문수와 대위등명왕은 같습니다. 요게 이제 문수의 분노한 형태가 대위등명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서 세트로 등장을 하게 되죠. 8세기경부터 문수와 대위등명왕이 북인도 지역과 사실은 저는 우전 지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이제 최고 불교 교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 사상이 우전 지역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신인 우두상과 비사문천 신앙이 있었죠. 이거 원래부터 있던 건데 불교적으로 살짝 모습을 바꾼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화엄경이 등장을 하면서 문수라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제 이게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두산이 원래는 비사문천엔 신앙의 중심지였는데 이게 이제 문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죠. 비사문천의 호위 아래서 이제 문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의 이제 본존불인 비로자나불, 법신불이죠. 이제의 권하로서의 비로자나가 또 바로 문수입니다. 그런 이제 권하니까 그래서 화엄 최고의 보살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전의 호국신도 비사문천에서 문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문수보살인데 사자를 타고 있고 우전의 호탄의 국왕인 이성천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마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사문천에서 문수로 바뀌게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떤 관계인가? 아까도 보면 우두산도에도 보면은 그 우두산을 위해서 이렇게 문수가 솟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처음에 신석기 정동기 시대 때에 이제 이 선도 제천 문화에서는 이제 천이 있고 천신이 있고 제천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과 천신의 원형이죠.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벤교 티베트 지역에서는 카일라스산과 이제 게코 이렇게 천이죠. 네. 그런데 이제 북인도 지역에서 제석천이 이제 호법, 그죠? 천신이 불교의 호법 천신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등장을 하면서 원래의 천과 천신이 불교적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제석이라는 불교 천신으로 바뀌었고, 근데 이제 월지에서는 또 이제 천왕이 불왕, 전륜성왕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천신과 이제 천왕이 바뀌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죠? 불보살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신 속에서 불보살을 탄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우전 지역에서는 우두산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부처로서의 이제 불로서의 비로자나불과 이때 화엄경이 처음 등장을 하니까 문수보살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천과 천신이 완전히 이제 불교적인 형태로 표현이 이제 완료됩니다. 불보살의 이름으로 천과 천신이 완전히 이제 모습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불교 이제 선도 제천 문화를 불교가 완전히 흡수하여서 이제 외피를 불교적인 형태로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때 들어서는 티베트 지역의 토번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웅의 시대는 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전의 불교가 우전국이 11세기에 망하거든요. 망하고 이제 그 불교 문화가 티베트로 들어와서 티베트 이제 후기 불교인 티베트 밀교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티베트 벤교에서 이제 개코 신앙이 지우 신앙이 있었죠. 근데 티베트 밀교에서 이제 대위덕 명왕이잖아요. 이게 대위덕 명왕이거든요. 문수의 분노존이죠. 그럼 이게 문수라는 거예요. 여기가 문수 보살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우전에
우두산도에 보면은 개코들, 그죠? 우두산 개코를 중심으로 문수가 솟아났잖아요. 비로자나불가.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개코를 뚫고 문수가 솟아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천과 천신에 대한 신앙이 결국 특히 이제 치유 천왕을 중심으로 하는 천신에 대한 신앙이 불교적인 문수 신앙으로, 치유가 문수로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그 모습을 바꾸어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인도 티베트 밀교에서 이제 이 대위덕 명왕 또는 문수의 위상이 중요하냐면은 그 최고의 이제 수련법이 무상요가 탄트라 수행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대위덕 명왕이 가장 제일 중요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과정으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티베트 뱅교의 치유나 개코 또는 우두천왕 신앙이 굉장히 강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대승불교와 밀교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수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유 신앙, 선도 제천 문화 또는 뱅교 전통이 불교의 형태로 이제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신을 이제 보살, 문수 보살과 비로자나불 단계로 이제 끌어올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티베트 밀교가 대승불교가 귀상에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발전을 했고 또 우전에서 또 다른 형태의 대승불교로서 아주 이제 발전을 했고 티베트 밀교에 이르러서도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불교 시대적인 불교로서 이제 모습을 바꾸면서 발전을 했는데 이제 이게 화북 지역으로 들어왔을는 화북은 그런 뭔가의 또 이론적인 발전이나 문화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서역 불교나 티베트 불교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그냥 정치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발전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종이 있기는 하지만 선종은 또 이제 중국 도교 문화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러한 서역 불교와 티베트 불교가 화북 지역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자리 잡았는가? 선비족 왕조인 북이나 수당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 불교가 수용이 되는데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죠. 왕실 주도의 이제 국가 불교이고 이제 이론적인 깊이는 많이 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왕적 미륵불론이 이제 대표적인 북위의 이제 불교인데요. 그래서 이제 귀상 때부터 귀상이나 우전에서 이제 이 미륵 신앙이 굉장히 제일 오래된 불교의 보살 신앙이죠. 그래서 왕이 곧 미륵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왕이 차마 미륵이다 그런 말은 못했는데 예, 선비족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정치 도구화되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수신앙의 기초가 닦였죠. 오대산 문수신앙의 기초가 닦였는데 이제 그게 수나라 당나라 때 가서 이제 이런 오대산 문수신앙이 이제 중국 사회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당대 불교, 특히 당나라 불교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게 이 문수신앙, 오대산 문수신앙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립이 우전에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왔고 사상도 우전에서 만들어진 화엄,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밀교 그런 것들과 결합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 후기로 가면서 오대산 문수신앙이 이제 인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밀교 성녀들이 들어와서 좀 더 이제 밀교화, 주술 불교화로 바뀌고요. 이제 이때는 또 당나라 때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혼란했기 때문에 비사문천 신앙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대의 오대산 문수신앙은 우전에 우두산 문수신앙을 그대로 옮겨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지금도 아주 번성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고요. 인도 당시에 이제 인도 밀교에서 보면 오방불 사상과 이제 그리고 중국 오대산 문수 신앙의 오방문수 사상을 비교를 해보면 밀교의 오방불 사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방문수 중국의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 이게 음양오행론이잖아요. 음양오행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밀교하게 확실히 도불융합이 벌써부터 도불융합적인 면모가 시작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실에서는 미륵신앙, 이제 미륵신앙에서 문수신앙으로 갈아타면서 계속 그런 국가불교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 대중들은 아무래도 그런 데 별로 관심 없고 그런 그죠? 내세구원, 아미타, 현세구원, 관음 그리고 요게 이제 아미타의 협시가 관음이죠. 그래서 관음 신앙 중심으로 이제 불교는 대중적으로는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왕실 불교와 대중불교는 되게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에 이제 그 초기에 들어왔던 이제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관음이 항상 이제 중시됐기 때문에 그건 법화 사상입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딱 되니까 이제 화엄의 문수와 화엄의 관음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밀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11명 관음이 이제 들어오고 요거는 서역에서 수월 관음 이런 것도 들어오고 중국적인 백이 관음도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막 관음 신앙이 33 관음이라 그래가지고 관음 신앙이 정말로 대중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가면서 관음의 지위가 화엄 관음에서는 지위가 거의 부처와 동급이 돼요. 그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에서의 이제 가장 사랑받는 거의 뭐 1번이 거의 관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문수가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게 당후기입니다. 자, 근데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선비족에 이제 밀려나고 그리고 이제 송나라 이후에는 또 한족들이 또 이제 약진세를 보이죠. 한족들이 이제 불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족들은 도교를 좋아합니다. 도교가 자기들의 민족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송나라 때부터 도불융합의 도교 문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불교가 결국 도교화되어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도 제천 문화의 광역권에 저는 중원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지만 이제 선도 제천 문화권과 이제 반목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석기 말 청동기 시대 때 선도 제천 문화권에서 이제 분리가 되고요. 이제 그게 보통 황제와 요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BC 6세기에 이제 노자가 이제 고도교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원시 도교 같은 거고 고도교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1, 2세기경에 이제 장도령 오두미교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교단도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도교 문화에서 비조는 보통 노자, 태상노군을 이제 그 중심 인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도교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삼원오행 사상을 삼원오행 사상을 음양오행론으로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선도 제천 문화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도교 수련 문화는 외단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내단이 좀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했고 그리고 이제 공안보다는 개인적인 양생과 불로장생이 중심이 되고 천손 사상이 사라지고 제천권이 이제 천자에게 독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생에 대해서는 이제 패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회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회귀관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 제천 문화에서 분리된 도교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신관들도 보면은 되게 많이 다릅니다. 노자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고, 우리는 이제 이런 제일 마고삼신이잖아요. 여성신으로 형상화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아무래도 노자가 중심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음양 사상이 중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불교가 워낙 이제 수행적인 또는 교학적인 부분에서 도교보다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도교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도불융합, 더 나아가서는 도불융합의 도교 문화, 도교로 불교를 끌어당겨 버리죠. 예, 도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삼교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북송 때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금나라 때 이후에 전진교가 나오면은 완전히 이제 도교와 불교가 융합이 된 형태의 도교 문화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왕실은 불교를, 국가 불교를 하는데 이제 민간에서는 도불융합이 되고 있었고, 왕실이 불교를 딱 놔버리니까 이제 이런 도불융합의 도교 문화가 우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선성후명이라고 할 정도로 불교에 이제 깊숙이 불교 이론이 도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교는 이제 격이 불교로서 이제 그냥 비춰보고 맞춰보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불교 그거 별거 없고 노자가 화호했다, 부처를 교화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교 중심의 이제 그런 관점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의 도교화 현상이죠. 근데 이게 너무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원나라 때 쿠빌라이가 이걸 다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도불이 융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삼교 융합의 형태로서 이제 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불교의 도교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라고 보면, 관음은 이런 자항도인이 되고, 문수보살은 이런 문수광법천존이 되고, 또 비사문천이 그 원래 치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런 불교 천황이었는데, 이정이라는 인물은 당나라 장군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장군이 돼버렸고 아들도 한 명 생겨버리고,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도불융합의 이제 도교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우에서 개코, 쿵에서 비사문천으로 갔다가 이제 이게 중국인 장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지역에서는 이렇게 도교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것도 도교의 관음인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중국 도교의 낭낭신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바뀌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원청대에는 보면은 이제 몽고족과 만주족이 초원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초원 세력이니까 한족의 도교 문화보다는 불교를 좋아하죠. 이때는 불교가 티베트 불교였으니까 티베트 불교를 엄청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원나라 황실이 얼마나 티베트 불교를 진행했는지, 그 무서운 이제 세조 쿠빌라이 칸이 그 티베트의 이제 스승이죠. 고승인 파스파에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국교입니다. 티베트 불교가. 그리고 또 이제 문수 스스로 이제 문수임을 자처를 했고요. 문수이면서 또 문수의 다른 모습이 대위등 명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위등 명왕 만다라에 보면은 여기에 황제입니다. 황제 부부, 문종, 명종 부부가 이렇게 귀퉁이에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오방개코, 오방개코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오방개코가 오방대위등 명왕이 되어서 이제 신앙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원나라 때도 이런 대위등 명왕 신앙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뿌리가 선도제천 문화고 또 이제 치우 신앙이다라는 부분을 뭐 알 수도 있었고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황실도 이제 문수와 대위덕 명왕 신앙이 이제 굉장히 성행했고 이제 북경의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금성 옆에 가보면은 이런 이제 대위덕 명왕 또는 문수 신앙이 이제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근룡제나 뭐 옹정제나 뭐 강희제나 전부 이제 문수를 스스로 이렇게 내가 문수다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통치를 펼쳤고 이제 전륜성왕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대산도 굉장히 많이 이제 후원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티베트 스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왕실은 티베트 그 호족 출신의 이제 왕실은 국가불교로서 불교를 밀고 있고 이제 민간에서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도불융합의 도교 문화를 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딱 보면 이게 이제 몽고족이나 만주족이 빠져버리면은 이게 이제 분리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 실제로 몽고와 이제 만주족이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현재 중국 사회에는 거의 도교 문화 도불융합의 이제 도교 문화가 이제 메인으로 남아 있고 티베트 불교는 이제 그 지분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실제로 불교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데 북인도 이게 여기서 이제 알타이 지역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샤카 월지에 의해서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지금 이슬람 문화가 돼 버렸고 이제 이렇게 서역 불교를 통해 가지고 대승 불교입니다. 노란색. 그리고 이제 후기 불교인 티베트 불교가 몽골까지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성은 여기 요만큼 이렇게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노란색과 주황색 대승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이 문화 공간은 사실은 과거의 선도 제천 문화권 광역권이죠. 그래서 불교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이 일로 서쪽으로도 충분히 발달해 갈 수 있는 전파될 수 있는 요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뱅교 문화가 잘 보존되고 있던 이제 그때 뭐 고구려나 신라는 이제 이쪽에 좀 많이 약해져 있었고 선도 제천 문화의 이제 그 티베트적인 형태인 뱅교 문화가 성행했던 우전 지역으로 또는 티베트 고원 지역에서 대승불교와 티베트 불교로 거듭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대승으로든 또는 티베트 불교로든 이렇게 해서 이쪽 동쪽 지역에서 이제 대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사실은 불교의 뿌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해 왔듯이 천신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신석기 이래로부터의 이제 선도 제천 문화였고 이제 그것이 초원 세력에 의해서 이제 불교로 모습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그런 고장으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이제 전파될 수가 있었던 그래서 이제 불교의 선도 제천 문화권 회귀이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불교 선도 제천 문화의 천과 천신의 사상이 이제 특히 이제 비로자나불과 이제 문수보살의 이제 관계 화엄 사상에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는 이제 불교의 이제 형성과 등장과 그다음에 이제 변화 과정과 대승과 불교가 등장해서 대승과 티베트 밀교로의 이제 변화 과정과 그것이 다시 이제 과거의 선도 제천 문화권으로 어떻게 이제 회귀를 했는가 그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약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선도 제천 문화의 이제 그 중심권에 그 문화를 직접적으로 전수한 지역은 한반도 사회죠. 그 한반도 사회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선불 융합이 됐고 이제 이게 또 선불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석기 청동기 시대 때에 이제 황국, 배달국, 당군조선, 열국 시대까지는 이제 선이었죠. 선이었고 이제 중심 신앙은 천과 천신이었죠. 마고 삼신 모신이 천이었고 이제 천신은 이제
이게 남신 한인 한웅 당군이 천황이었는데 천신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삼국 시대 이제 고려 시대가 되면서 불교가 초원 세력의 불교가 들어오니까 이제 융합이 되는 거예요. 예. 융합이 되는데 이제 이게 마고는 관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환웅은 문수의 모습으로, 환희는 제석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융합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 이유가 이제 이 과거에는 이제 동북아 연맹체의 이제 맹주였고 사상이 이제 이게 제일 중심 사상이었는데, 요때는 이제 불교가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가 천손 사상이나 천자국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 문화로서 등장한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당연히 받아들여서 이제 국제적인 무대 속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실 중심으로 선불융합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고요. 여기는 그래서 고유 문화와 국제 문화 간 균형을 위한 정책적인 선불융합이었다고 보고요. 조선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런 이제 중국에 전적으로 사대하는 약수국이고 중화 질서에 이제 편입되어서 이제 왕실이 주도적으로 선불융합이라는 그런 부분을 밀고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왕실이 이거를 딱 놓아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선불이 분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조선시대 원간석기 때부터 그 조짐이 시작이 되었는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민속 선 문화와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관음문수 제석 신앙은 따로 있고, 그리고 민속에서의 이제는 불교적인 모습이 드러내고 이제 원형의 모습으로 이런 마고 삼신과 삼성의 원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